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저희 아재미톡, 저는 브라인이고요. 오늘 제가 상당히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융자의 모든 것을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브릿지웨이 랜딩 파트너스 리사송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뜬금없이 제가 이렇게 초대를 드렸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는 이렇게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에 네, 저희 방송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조금만 그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 회사는 브리지웨이 랜딩 파트너라는 회사 이름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운영 중이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펀딩을 하는 코레스펀드 랜딩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손님들하고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쪽에서 융자를 한지는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년이시면은 한 17살 때부터 일하셨나요? 역시. 아무래도 융자 전문인을 모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질문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제가 나누고 싶었던 얘기들은 많은 분들이 융자에 대한 경험들이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첫 집이라던가 아니면 융자를 해보셨어도 그냥 의뢰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본의 기본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지 않나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조지아에 뭐 현대기아가 엄청 투자를 그렇죠. 많이 하시면서 네. 주재원분들도 많이 오시고 협력업체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죠? 그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물어보시는 게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싶은데 그럼 당연히 시작이 되는 게 집이잖아요. 집이죠. 그렇죠. 네. 그 집을 사는 거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융자잖아요. 네. 미국에 오래 살긴 했지만은 제가 뭐 융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될까? 저희가 222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게 좋은 게 이제 미국에서 융자는 기본적으로 거주했던 집의 기간을 2년의 기록을 넣어야 되고요. 직장도 2년의 기간을 넣어야 되고 2년 정도의 시간이 되면 빌드업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개념을 그냥 222로 한번 잡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미국에서 거주한 지 2년이 안 됐는데 그럼 어떡하죠? 미국에서 직장을 다닌 지 2년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겠죠. 그런 분들은 한국에서 다녔던 직장이 기록이 같이 들어가서 2년을 저희가 맞추게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 살았던 거주지도 저희가 주소를 받아서 2년을 맞추게 되는데 여기서 2년을 맞출 수 없는 내용은 크레딧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코비드 전에는 크레딧 빌드업도 3개월, 4개월이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크레딧 빌드업도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소셜 넘버를 받으시고 크레딧 빌드업을 먼저 시작하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레코멘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크레딧이 우선 빌드업이 돼야 현지인 융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이 나오면 이제 한국에 있던 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융자를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는 학생들 있잖아요. 네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 졸업을 했을 때 집을 살 수 있냐 없냐. 아, 이 맞아요. 질문도 되게 많으세요. 네네. 학생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학생도 인컴이 없는데도요? 아니죠. 이제 졸업을 해서 잡 오퍼 레터를 받으면 네. 학교를 다녔던 그 기록이 인플로이먼을 대체할 수 있는 기록이 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리한 입장이네요. 그렇죠. 네, 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또 불리한 게 있죠. 학생들이 대부분 다 학생용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학생용자의 페이먼트가 저희가 뎁트 인컴 레이쇼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단점이 하나 있긴 하죠. 제가 네. 질문 하나 드렸을 뿐인데 네. 거의 지금 이렇게 청산 뉴스처럼 저의 그 많은 부분이 벌써 해소가 됐어요. 됐나요? 여러분 그 지금 막 졸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 당연히 좋은 데 되실 거고 그때 집 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10년 후에 본인한테 너무 고마워할 거예요. 정말 고맙죠. 왜냐하면 네네. 저는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이제 네. 집을 고민을 하면 전 꼭 사라고 그냥 레코멘드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10년 뒤에 밸류가 달라지고 네. 집이라는 게 정말 그 서프라임 때 외에는 집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내 자산을 늘리는 큰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에서 집을 살려면은 빚이 없다는 가정하에 네. 이 연봉이면은 한 이 정도의 집을 살 수 있다. 이거는 정말 네. 저희가 고르는 집에 따라 네. 융자에 나오는 승인의 액수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마다 프로퍼티 텍스, 집의 세금이 다르고요. 네. 그다음에 뭐 보험하신지가 알겠지만 정말 어떤 집은 보험이 너무 생각보다 비싸게 나오고 어떤 집은 그래도 와, 이 정도면 싸네? 라고 할 정도의 보험이 나오시고요. 또 우리가 싱글집을 사냐 아니면 타운홈을 사냐 콘도를 사냐에 따라서 집의 HFB가 너무 달라요. 같은 가격이어도.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한번 미리 해봤어요. 네네.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게 연봉이 5만 불일 때
얼마까지 융자가 나오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네. 근데 이거는 정말 대비 하나도 없다는 가정하에 대비 하나도 없다는 네, 가정하에. 그리고 제가 네. 기본적인 그냥 텍스와 보험과 그 가격에 맞춰서 넣어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29만 불짜리 집에서 30만 불짜리 집에 20%를 다운했을 때 24만의 융자가 20% 나오고요. 다운이요. 네, 맞습니다. 모든 기준은 20%를 그냥 잡았어요. 몰기지 인슈런스는 손님의 크레딧 점수와 손님의 인컴 투 뎁 레이쇼에 따라서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광범위하게 비교를 할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20%를 다운했을 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0만 불의 인컴을 이제 벌으시는 손님 같은 경우는 60만 불짜리 정도 집에 20% 다운을 하니까 48만 불 정도 융자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15만 불일 때는 저희가 90만 불짜리 집에 72만 불 정도 72만 융자 불 나오신다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정말 이거는 어디까지나 집을 제가 대략적인 텍스와 보험을 넣고 네. HU를 넣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보험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보험 같은 경우도 같은 집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콘도 100만 불짜리랑 집 100만 불짜리는 보험료가 천지 차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요즘은 또 집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저는 보험회사가 정말 저희보다 까다롭게 어프레저를 보고 집의 상황을 다 봐주고 있습니다. 인스펙션 리포트는 당연히 달라고 하고요, 요즘요. 아 요새 집보험이 너무 어려워요. 네. 융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면.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네. 고민이 커요. 네. 제가 최근에 플로리다 융자를 하나 했는데 저희 손님분께서 루프가 이제 너무 연식이 됐다. 네네. 보험사에서 이거를 리플레이스를 하면 보험을 이슈해 줄게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붕을 가려면 뭐 기본적으로 뭐 4, 5만 불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특히 네. 그렇게 좀 규모가 있는 집이고 네네. 플로리다면 훨씬 비싸죠. 네, 그래서 저희도 손님들 딱 플로리다 론이 들어오면 손님한테 루프 인스펙션 있어야 네. 됩니다. 보험은 저희도 알아보지만 로컬에서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려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네.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다 저의 제가 비즈니스인데 그때 보내드렸거든요. 오셔도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네. 특히 플로리다나 뭐 집보험은 상황이 너무 개월마다 단위로 네. 너무 안 좋아지고 네,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손님들한테 연락 오시면은 제가 네. 봐드리긴 하는데 네. 일단 가지고 있는 거 최대한 가지고 있으시라고 말씀을 네.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험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보험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래도 선호를 한 편인데 새로 지금 손님들이 드리려고 하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네네. 집을 바이어가 있고 셀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셀러가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럼 그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하는 게 우리 바이어님들이 좀 더 좋은 베네핏을 받나요? 아니면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진 왜냐하면 않아요. 이제 언더라이팅 기준을 프로퍼티를 통해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보험주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분의 크레딧이나 기록을 보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뭐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뭐 클레임 기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생년월일 심지어 아니면 크레딧 스코어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집에 보험이 1,000불인데 내가 들어갔을 때는 왜 1,500불, 2,000불이 돼요라고 되물어 오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그분이 가입하셨던 그 기준에서의 언더라이팅도 중요한 거고 네. 그분이 가지고 있으신 그 조건들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럴 때마다 좀 곤란하긴 하죠. 뭐 근데 저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네. 지금 크레딧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보험에서 보는 크레딧은 저희가 네. 보는 크레딧하고는 다른 건가요? 엄청나게 다르죠. 저희는 네. 그냥 소프트풀 말 그대로 그냥 그럼 크레딧 점수도 그런 보험에 영향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네.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그 크레딧 점수 좋으신 분들이 클레임을 덜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뭐 페이먼트라던가 네. 아니면은 기본적인 지방 관리 자체가 네. 그 더 좋다라고. 좋다고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 크레딧 점수는 아주 중요합니다. 진짜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지금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나오고 있죠? 오늘 기준으로 이자가 한 6% 중후반대예요. 6% 중후반이요? 네네. 그러면 이 이자율이란 게 높은지 낮은지 지금 모든 분들이 이자가 높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저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네, 우리 어르신들이 융자를 하셨을 때는 정말 20년뿐만이 아니라 한 30년을 저희가 넘어서 봤을 때는 이자는 15%, 12% 뭐 이렇게 됐던 게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 어르신들 세대에는 12%, 15% 융자를 했을 때 융자 금액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비싸봤자 4, 5만 불. 아까도 그 뭐 콘도 4만 불 얘기하셨어요. 네네네. 그렇게 작은 금액의 융자를 했어요. 그러면 페이먼이 12%를 내도 부담감이 크게 안 오겠죠. 그렇죠. 네네. 근데 저희가 서프라임 터졌을 때 집 가격이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거의 반토막. 올랐죠. 서프라임 서프라임 터지. 전에는 많이 네네. 비싸다가 서프라임 때 완전히 내려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저희가
한 2, 30만 불 정도의 집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 좋다. 기본적으로 하고 살았던 맞아요. 매매가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저희가 팬데믹 때 네. 이제 집값이 완전히 수직으로 올라갔죠. 아 거의 뭐 네. 네. 뭐 한국 부동산 비싸다고 했었는데 미국이 네.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이후에 저희가 이제 6%, 7%, 8%를 찍을 때 집값이 네. 얼마였던 것 같으세요? 보통 그 3, 40만 불대 불에 집이 네. 지금은 뭐 좋은 자리 같은 경우 밀리언까지도 가고 맞아요. 뭐 보통 80만 불. 네, 5, 60만 불에서 이제 2배가 올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기본적으로요. 네. 저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7%대에 저희가 6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 그 페이먼의 부담이 굉장한 거예요. 어마무시하던데요. 네, 그리고 네. 프로퍼티 텍스도 그만큼 상승을 했고요. 텍스도 보험도 무섭게 올랐고요. 보험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HO에도 올랐어요. 우리의 인컴만. 네, 우리의 인건만 그 자리. 조금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가 느낄 때는 페이먼이 이자에 오르는 것보다 더 크게 이자가 더 높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자율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융자를 받아야 되는 금액들이 커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가는 돈이 훨씬 많아지니까 네, 지금은 사실 많은 분들이 집 사는 거를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자율을 맞습니다. 떠나서 내가 그래서 얼마를 내야 되는데 한 5, 6천은 나가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너무- 페이먼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신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다운페이를 집에다 정말 많이 안 하셨어요. 네네. 뭐 많이 해도 20%? 그러면 정말 많이 하시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 페이먼에 대한 부담 그리고 융자가 안 나오는 부분 왜냐하면 모든 이자도 고금리에 텍스도 높고 보험도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다운페이도 많이 하세요 요즘은요. 그렇게 다운페이를 많이 하실 수 있다는 게 좀 부럽네요. 부럽는데 또 요즘에 또 문제가 있죠. 환율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돈을 들여오실 분들은 이제 이 부분에서 또 막히니까 여러 가지 네. 저희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이제 정말 혼돈의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좀 저희 트럼프 형님이 우리 형님 잘하실 거라고 저는 응원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재융자를 받으면 어찌됐건 클로징 피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이제 융자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내던 건 다 이자긴 하지만 네. 근데 어쨌든 마음 아프죠. 네. 근데 다시 또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몇 프로 차이가 나야지 내가 베네핏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재융자는 저희들이 흔히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1% 물론 이제 융자 금액에 따라서 정말 달라요. 그런데 이제 융자가 요즘은 사이즈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1%만 내려도 굉장한 큰 베네핏을 본다고 얘기를 하죠. 네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융자, 융자에는 모든 융자에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재융자를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제가 이자가 6%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일도 6%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이자는 하루에도 몇 번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타이밍에 이제 융자의 이자가 내리는 분위기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으면 융자를 시작하시고 그 분위기를 타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딱 작년에 그랬어요. 6%로 딱 초반으로 내리고 5자를 볼 수 있나 했는데 그냥 스트레이트 업 했거든요. 그래서 재융자 마켓이 다 이제 안 왔죠. 그때 다들 재융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던 손님들도 그래서 저도 몇 분 손님들한테 이렇게 융자를 서밋했다가 이자가 갑자기 올라서 클로징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융자는 정말 타이밍입니다. 저희가 좋은 이자를 내리는 분위기를 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클로징 코스를 줄이면서 이자를 페이먼을 내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지는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셔서 재융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잡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집이라면은 저는 일단 먼저 사시는 것도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네. 재융자라는 어쨌든 옵션이 언젠가의 있으니까, 그쵸? 탈출구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요새는 1%만 내려가도 네. 뭐 이제 먼슬리 페이먼트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융자 그 전문인들을 이제 주변에서 이용하시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서 융자에는 도대체 나에게 뭘 도와주는가? 이자는 솔직히 융자인이 줄 수는 없죠. 마켓에서 형성되는 이자를 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좋은 융자인이다, 좋지 않은 융자인이다를 이렇게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손님 집을 제 집 이자 락하는 것처럼 좀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네네. 네. 이자가 내려가도 고민이고요. 올라가도 고민인 거예요. 근데 저는 좋은 융자인은 손님하고 같이 좀 소통할 수 있는 융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마켓을 저희가 자주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네. 그냥 그 대표님 같은 경우도 네. 내 집을 산다는 느낌으로 네. 나도
이 타이밍에 이런 선택을 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이제 손님한테 네, 얘기를 드리는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 네. 저는 요즘 같은 마켓에서는 같이 손님하고 오늘 이자가 이건데 좀 더 지켜보실까요? 라고 물어봐요. 저희가 이번 주는 같이 지켜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손님도 그거에 같이 동의를 하시고요. 맞아요. 이제 이런 마켓이 형성되니까 좀 일하는 게 조금 더 편해졌고 손님하고 소통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다 끝났어요 벌써. 벌써요? 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오늘 영상을 보시는 저희 융자 새내기 손님들한테도 되게 좋은 정보가 되었을 정말 거라고 도움이 믿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가 저희 리상훈 대표님과 함께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매주 수요일 아재미톡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 또 전문인들 많이 모시고 좋은 정보 또 나누도록 할 건데 오늘 어떠셨나요? 한번 나와보시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네, 가끔 불러주시면 또 네. 나와서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유익한 정보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재밌을 만한 이민 얘기나 이런 것도 나누고 있거든요. 네. 네,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재밌는 얘기 하고 가겠습니다. 조지아의 그 20년 세월을 한번 같이 나누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마지막 인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최고. 최고. 네.